자, 이제 198페이지 하기 전에 여기 아까 전에 말했던 정비사업은 서울시 거를 다 베끼기 때문에 서울시 거만 제대로 알면 어느 다른 지자체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 딱 구획 딱 봤을 때 여기가 영동지구 개발한 데죠. 지금 재개발이 있는지 봐봐요. 재개발 없잖아. 지금 이게 뉴타운 표시거든요. 뉴타운 표시인데 보라 색깔이 시범 뉴타운으로 1차 왕십리하고 기름하고 여기 은평 뉴타운이에요. 그다음에 2차가 그 초록 색깔 한남 뉴타운하고 여기 이쪽에 아현 뉴타운. 저는 북아현 3차 뉴타운에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어. 꼬리머리 끄트머리 있었는데 해당 지역이 지금 현재 뉴타운이 다 어디 몰려 있네? 강북에 있죠 거의 다. 네. 그다음에 여기 강동구 쪽에 천호동하고 송내 이쪽 하나 있고 저기 왼쪽에 영동 쪽이죠. 영등포 쪽이잖아. 이 라인은 이제 신정 뉴타운, 영등포 뉴타운. 이 타운이 이제 이게 96년에 슬슬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된다, 재건축해야 된다. 70년대 지었던 건물들이 노후화되니까, 그래서 99년도 쪽에 갔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좀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잠실 쪽은 처음 진 게 76년도에 졌잖아요. 76년에 졌으니까 이게 몇 년 된 거지? 2000년으로 되면? 2000년이 24년 됐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었던 건설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약간 20년 됐는데 재건축을 한 게 잠실 재건축이에요. 76년도에 다 입주해가지고, 근데 24년 만에 거의 뭐 재건축 조합 설립되고 들어간 건 30년 정도 됐을 때 착수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40년 정도 웬만하면 지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눠졌을 때 어디가 제일 많냐? 강북 쪽이 재개발하고 재건축할 게 많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이라고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경기도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 뉴타운이라고 했고, 인천은 베끼긴 베꼈는데 이걸 도시 재생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도시 재생이라고 했고, 그건 서울시에 있는 걸 하나씩 베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재개발구역 하나, 뭐 재건축구역 하나,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한 개씩 하니까 속도가 안 나고 진행도 안 되고 대규모 정리도 안 되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묶자라고 했던 게,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는 재건축이 다 끝나고 재개발이 끝나고 여기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재건축은 여기 지역만 다시 끝나고 나서 여기만 재건축이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의 단위로 도시를 소규모 미니 신도시 해서 얘를 없애버리고 하나로 묶자. 그래서 여기 이제 뉴타운이라고 된 거야. 근데 뉴타운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법률 근거가 서울시 조례로 가는 거예요. 조례는 이제 자치적으로 법을 만든다 보니까 힘이 약했거든. 그래서 법을 다시 만든 게 재정비 촉진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도시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만들면서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바뀌었어. 그래서 요즘에 뉴타운이란 말 뉴스에서 거의 안 나오죠. 뉴타운이란 말 쓰는 이유가 뉴타운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재정비 촉진지구로. 그래서 재촉지구라고 그래요. 재촉지구로 바뀌었고, 이 상태에서 2020년 넘어가고 15년까지 넘어올 때 맨 처음에 아까 주거지역에서 하던 게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건축, 요게 각각 개별법에 가 있었잖아요. 근데 재개발,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은 재개발법이 있었는데 법이 몇 개로 돼 있다 보니까, 세 개로 돼 있다 보니까 하나의 통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주거지역에서 하니까 뭐라고 그래? 주거환경 정비사업. 그리고 도심하고 공장은 퍼센트 얼마 안 돼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해놓고, 이거를 통합법으로 만들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얘네들은 토지가 대상인 거예요? 오래된 건물이 대상인 거예요? 오래된 건물의 대상이다 보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중간에 껴 있어요. 건물만 가진 사람도 있고 토지 건물을 같이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는 토지 소유자라고 하지 말고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요. 정비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요 네 가지로 진행하다가 진행이 안 되는 지역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비도시를 도시로 만들고 시간이 흘러 3, 40년 되니까 노후불량이 밀집되기 시작했던 거니까 단어를 좀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 극히 열악하면 달동네죠. 무슨 사업이라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열악 그러면 뭐예요? 재개발. 양호한 지역에서 하는 거?
재건축. 재건축인데 상업 공업 지역에서 하던 거를 뭐라고 바꿨다고? 도시환경.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었다가 니들이 안 하면 우리가 구역 해지해 줄 테니까 우리가 기반시설을 확충해 줄 테니까 집은 니들이 스스로 보존해라. 그래서 나온 게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단독대 재건축이라고 나온 게 재건축에서 빠져나온 거였어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한다고 그래서 뭐 가로주택 정비사업. 근데 이 6개를 진행하다가 이제 이번에 만든 거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나 누가 하는 거냐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어디로 넣어버렸냐면 주거환경 개선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나 나왔고 주거환경 무슨 사업에? 개선 사업. 여기에다가 무슨 사업을 넣어버렸다고요? 관리 사업을 넣었어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이라는 게 기반시설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상업공업 지역이긴 한데 기반시설 다 여러 가지 지역이에요. 그럼 얘네들 개념도 어디로 넣어라? 재개발 넣어라 해서 재개발해서 재개발해서. 근데 지금 현재 뭐를 포함시켜 버렸네? 도시환경을 포함시켰죠. 그럼 이제 상업지역, 공업지역 포함했으니까 주택 재개발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택이란 말 빼고 재개발 사업을 바꾼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 하나 남았네 이제. 그래서 주택 재건축 사업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이 몇 개가 된 거예요? 3개.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라 빈집 정비 특례법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얘는 전설 속으로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사라진 거야 이제. 옛날 기출문제 제 나오면 풀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정비법은 기출문제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내용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이제 몇 개네? 3개요. 이 4개 사업 가지고 하는데 앞에 무슨 단어가 빠졌습니까 이제? 주택이란 말이 빠졌어요. 그럼 얘는 이제 재개발 사업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뭐 하면? 열악하면 다 하는 거고요. 얘는 기반시설이 뭐 한 지역인데? 양호한 지역에서 하는 거고 얘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너희들이 안 한다고 우리가 해주겠다. 주거환경 관리가 포함됐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몇 개? 3개.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정비 사업 하려면 시에서 정비 기본계획 짜야 됩니다. 우리 도시가 여기 서울인데 앞으로 10년 안에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예정을 해요. 이렇게 앞으로 10년 안에 할 것들을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것들을 다 예정해 놓겠대요. 예정해 놓고 이 시기가 이제 도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되는 시기를 정비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비계획을 짤 시기가 도래하면 이 시기 도래했을 때 정비계획을 짜서 정비구역 지정신청. 그러니까 지난 3주 전까지 강의할 때는 정비구역 밑에 가로구역을 썼었어요. 근데 무슨 구역이 빠졌지 이제? 가로대 빠졌으니까 가로구역이란 말 이제 안 써요 이제. 정비사업은 무조건 무슨 구역에서만 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에서만 합니다. 정비구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나눠졌다. 3가지. 그래서 첫 번째 극히 열악한 데서 하던 거 그럼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공부하기 너무 편해졌지. 강의하는 사람은 짜증나요. 주거환경 무슨 사업인지 개선 사업. 저기 관리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 재개발 사업. 얘는 기반시설이 어떨 때 한 거였어요? 그럼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얘는 기반시설이 뭐 할 때? 열악한 지역에서. 이제 양호한 지역에서 하는 거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 하는데 좀 양호한 지역에서. 이제 사업을 이제 누가 해야 되냐?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누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들이 모여서 뭐 설립을 해야 돼? 조합. 조합이에요. 조합. 얘도 조합이에요. 근데 얘는 주거환경 달동네죠. 달동네는 사업을 할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가 할게. 시장운수 등에 합니다. 다만 시장운수가 뭐 주택 건설을 위해서 뭐 주공이라든지 지방공사도 할 수 있는데 원칙은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 재개발 사업에 아까 도시환경 들어갔다고 그랬죠. 상가 혼자 가진 사람은 혼자 해야지. 조합 설립할 수가 없잖아요. 상가 혼자 내 건데 나 혼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토지 등 소유자 단독도 가능해야겠네요. 그래서 얘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원칙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자가 더 편해진 거지. 작년에는 이제 몇 개? 4, 5, 6 해가지고 시행자 누구다 시행 방식 뭐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아진 거잖아. 안 좋아요? 좋아진 거예요. 근데 내용을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기출문제 옛날 유형 중에 좀 잘 나왔던 유형은 제가 체크 나중에 해둘 건데 일단 시행자는 100% 나올 거 올해. 왜?
사업이 3개인데 3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 이건 꼭 나올 거야. 기존에 게 다 합쳐졌기 때문에 아마 출제하는 사람도 본인도 처음 보는 거니까 출제하는 사람도 처음 보는 이유가 출제하는데 법정을 봤는데 옛날과 달라졌네 할 거 아닙니까? 달라진 거 위주로 내겠지 기존에 있던 거 갖고 주로 내진 않을 거야.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제 정비구역. 그래서 거기 198페이지 1번에 정비구역이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으로 거기 정비사업 보니까 정비사업이란 이 법의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강목인데 6개가 몇 개로? 3개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왔죠? 약간 도시 고소득자들이에요? 저소득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소득 주민의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 현관펜 극히 열하.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돼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라고 들어갔죠. 개선하고 난데 여기 보세요. 아까 뭐가 하나 들어갔다 그랬지? 주거환경 관리사업 있죠. 얘가 어디서 주로 한 거냐면 단독이나 다가구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이었었어요.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인데 니들이 못하면 우리가 싹 해줄게.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줄게. 집은 니들이 개량해 이거였거든요. 이 정의가 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거나 해놓고 뭐 들었어요? 단독 다세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우리가 확충해 줄 테니까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전 정비 개량하겠다. 이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의가 된 거고. 그 이제 재개발이라고 들어왔는데, 자, 재개발은 원래 뭐였었냐면 어느 지역에서만 하는 거였어요? 주택에서만 하던 건데, 도시환경 정비 상업공업이 들어간 거죠. 그럼 정의가 이제 들어갈 때 기반시설은 뭐 하는데 열악한데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기능 떨어진 지역을 살려야 되는 거죠. 정의 보세요. 정비기반 현관펜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던 게 재개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하나 들어간 겁니다. 상업, 공업 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도 개선해야겠다. 그 사업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재개발 사업에. 그래서 재개발 사업 앞에 주택 재개발이라는 말 안 쓰고 재개발로 이 국회의원들 만들어 놓은 거지. 예. 3번. 재건축 나오면 어디다 현관펜 될지 뻔하죠, 이제. 기반시설이 뭐 하는데? 양호.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뭐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현관펜 할게요. 공동주택. 종전까지는요, 공동주택이란 말 안 썼었어요. 이 개정하면서 공동주택이란 말을 썼어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럼 단독주택이 있는 거는 재건축하는 게 아니죠. 아까 단독주택은 아까 어디서 하던 거였었어요? 재건축이 아니라 어디? 가로주택이 있었어. 가로주택에서 하던 거 어느 사업으로 갔다고요? 빈집정비법으로 갔기 때문에 내년 2월 달에 실시하는 빈집정비법에서 그 소규모 재건축 있죠. 단독주택 재건축은 빈집정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우리는 다행인 거죠. 이거 마저 시험범위 들어오면 돌아버려 이제 양이 많아지면서. 그나마 있던 거 줄여준 게 그나마 감사해야죠. 그럼 이제 이 3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3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밀집이 돼 있어야 되는 지역이야. 이것부터 가야 되잖아요. 노후불량 뭐요? 건축물. 그래서 거기 3번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뭐 일단 지금 현재 뭐 외울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노후불량이라고 하는구나 읽어보면 돼. 1번에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동그라미 붕괴. 자,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새 건물이에요, 노후불량이에요? 그렇죠. 이걸 갖고 누가 틀리겠어요, 이걸. 예. 노후불량 건축물은 주로 붕괴가 됐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들. 그리고 2번은 최근에 그 경주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지진 많아졌죠? 포항. 그래서 이제 내진 성능 관련돼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진 성능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에 현재는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다. 부실 설계 시공했기 때문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 그런 건물이 밀집돼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하겠다 이 뜻이에요. 밑에 거는 안 읽으셔도 되고 3번으로 가볼게요. 3번.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데 이 대통령령이 아직 개정된 게 안 나와서 밑에 건 아직 안 읽어도 돼요. 제가 대통령이 나오면 기본소에 다 바꿔서 넣어놓을 건데 현행 대통령령이 아직 자기네들도 법을 바꿔놓고서 대통령령 시행령 안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 주변이 되게 슬럼화된 지역이에요. 1번 보세요. 주변 토지 이용상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 이거는 그대로 나올 거예요. 불량한 곳이면 슬럼한 지역인데 이번에 철거를,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만약에 졌다. 근데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현저히 증가가 예상될 거래요. 그런 거 노블령으로 보겠다. 거기 보시면은 하나, 둘, 3번에 있어. 3번. 1, 2, 3 동그라미 3번 중에 거기 준공일 기준으로 거기 밑줄 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태어나고 나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를 한 후에 새로 건물을 건설하는 비용보다 클 거로 예상이 된다. 자, 이 건물이 현재 38년 됐어요. 준공 받고 나서. 그럼 몇 년까지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그럼 몇 년 남았습니다. 2년간 개보수 비용이 20억 든대요. 신축하는 비용은 18억이래. 그럼 개보수하는 게 낫까? 신축하는 게 낫까? 그죠? 그럼 이 노블령으로 보겠다 그 뜻이야. 남은 기간 몇 년 동안이요? 40년. 그리고 4번. 도시 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 시공 노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밑줄 치고 구조적 결함 옆에다가 안전진단 이렇게 써보세요. 안전진단. 안전진단 했더니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인데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조례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물을 해놓고 1번 보시면 준공된 후 20년에서 몇 년이라고 써있어요? 요 사이에서 조례가 지자체마다 기간을 정하겠대요. 그럼 최소 몇 년 일단이죠? 2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안전진단을 해봤더니 철거가 불가피하다 판정이 났다. 그럼 그 노후불량으로 보겠다는 뜻인데 이게 20년 이상 30년 사이에서 뭐가 정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지자체는 25년, 어떤 지자체는 27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범위 정도만 알면 돼. 20년에서 몇 년 사이. 조례가 정한 기간이 딱 지나면 뭐 해볼 수 있다. 안전진단. 1년 지났는데 안전진단 해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진단 했더니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됐다. 노후불량으로 본다 그 뜻이에요. 됐고, 그럼 하나 물어봐야지. 열악 그럼 무슨 사업이에요? 열악 그러면 양호 그러면 극히 열악 그러면 이 단어 보자마자 그 단어는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이제. 열악 그러면 재개발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요. 양호 그러면 재건축. 근데 뭐가 열악이에요? 그럼 공항이 잘못되어 있을 때? 아니죠. 도로가 좀 열악할 때? 예. 모든 기반시설이 아니라 정비 기반시설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비 기반시설 써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 써 있어요. 정비 기반시설 써 있어요.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중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사업시행계획서에 신부총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다 포함해서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그 정비기반시설 밑에다가 꼭 있어야 이렇게 쓰세요. 꼭 있어야 되는 시설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정비기반시설. 그러면 타가소는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타가소.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아들 22살인데 타가소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도로는 공동 이용시설이 아니라 그냥 뭐야? 정비 기반시설이. 뒤로 넘기시면은 공동 이용시설이라고 하나 나올 거예요. 공동 이용시설.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죠? 5번에 공동 이용시설 있죠? 얘는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 영의장 밑에 국판장, 세탁장, 화장실,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노이제시설, 그 밖에 필요한 거 써놨는데 여기
공동이용시설에 있으면 좋은이라고 썼어요. 자, 타가소 꼭 있어야 돼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럼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하시면 돼. 경로당 있으면 좋은 거잖아. 그럼 공동이용시설이에요. 상하수도 그냥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이거 구분하는 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이거 단어 외워도 상관없는데 감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이거 꼭 있어야겠는데 꼭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좋은 거잖아. 틀렸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앞에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있으면 좋은 꼭 있어야 되나 이거 하나. 그리고 이제 여기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니까 잘 보세요. 여기 지역을 싹 민 다음에 다시 건물 지으려면 뭘 정리해야 되냐면 이렇게 토지구역 정리해놔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뭐 지어야 되는 거지 이제? 다시 건물 지어야 되죠. 그럼 이 건물 짓는 땅 우리 뭐라고 그러지? 응? 대지라고 그래. 그럼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말한다 하면 되겠네. 그래서 거기 6번에 대지. 정비사업에 의해 뭐 된 거 말아요? 조성된 토지. 그리고 7번에 사업 시행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된다? 시행자. 그리고 이제 8번에다가 별표 하시고 8번에 토지 등 소유자라고 써놨는데 토지 등 소유자. 자, 여기 재개발구역인데요. 재개발구역인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쪽에 예를 들어서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이 있고 여기에 빈 공터가 있고 단독주택 오래된 게 있어. 그럼 여기를 싹 민 다음에 아파트 지어서 얘네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죠. 그럼 얘는 뭐만 갖고 있네? 얘는 토지만 갖고 있으니까 무슨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 얘는 건물 갖고 있어요. 땅은 또 B 거, 이건 A 거고 땅은 또 B 거야. 토지 소유자. 얘는 C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갖고 있어. 그리고 얘는 땅 위에다가 건물을 설정한 사람 뭐라고 그러죠? 지상권자라고.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나가서 다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잖아요. 이걸 일일이 얘기하려니까 힘들어서, 야, 이제부터 뭐라고 합시다,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여기 등에는 누구 있는 거네?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에다가 뭐요?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줄여서 뭐라고 한다. 토지 소유자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조심해야 돼요. 재건축 봐봐요. 자, 여기가 801호건데, 801호인데, 이게 A 겁니다. 근데 A가 대지집을 봤더니 10평 갖고 있대. 아파트 32평이고. 그럼 A는 뭐하고 뭐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건물하고 땅, 부속 토지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A가 이게 없잖아요? 자, 보세요. 이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하면 땅의 지분에 맞춰서 건물 주거든요. 근데 얘가 뭐가 없어요? 땅이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돈 받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건물이 없고 땅만 있대. 예를 들어서. 그럼 재건축이 아니잖아요. 그럼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은 나가야죠. 그럼 건물하고 뭐를 같이 갖고 있어야겠네? 토지. 그래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갖고 있는 소유자라고 해야 돼. 재건축만. 재건축은 따로 설명할 테니까 주거환경 재개발은 뭐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 이렇게 됐고, 재건축의 경우는 뭐하고 뭐를 같이 가진 자야?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자를 만 이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재건축 지역에서 경매 물건이 나왔어요. 네, 재건축 구역이래. 재건축 구역인데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동네에 주차장이 나온 거야. 주차장. 네, 재건축 여기 프리미엄이 2억 정도 된대. 소유자만 되면, 조합원만 되면 2억 정도 프리미엄이 나온대요. 이 땅이 지금 현재 2억인데 경매로 누가 3억에 낙찰을 받은 거야. 프리미엄 보고 1억 더 쓴 거지. 그래서 갑이 낙찰 받았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얘 지금 현재 조합원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무슨 사업 하는 구역이에요? 재건축에 조합원이 되려면 뭐하고 뭐를 같이 가지라고 그랬는데? 건물하고 부속 같이 가지라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뭐만 가졌어요? 주차장이면 토지만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조합원이에요? 조합원 아니에요? 얘는 이제 청산 대상자야. 그 당시 가격 2억이니까 2억 먹고 떨어져야 되니까 프리미엄 1억 날린 거지. 재건축에서는 이 땅만 사면 안 된다고요. 땅하고 건물 같이 사야 되니까 얘는 낙찰 받으면 안 되는데 재개발 구역에서는 상관없어요. 토지만 가져도 조합원이잖아.
제 말에 특이한 게 뭐가 틀린지 아시겠어요? 재개발은 토지만 갖고 있어도 조합원인데 재건축에서는 토지만 있으면 안 되고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가진 사람만 조합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용어 정의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27조 1항에 따른 자본시장 금융투자법에 따라 8조 7항에 신탁업자가 나오면 그 시행자로 지정됐을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을 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한 사람이 토지 등 소유자다.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올 거고 가번하고 나번 나눠졌죠. 가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결론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3명 말하는 거죠. 근데 나번에 재건축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현관표 할게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쭉 해보세요. 얘는 밋이란 뜻은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라는 뜻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 같이 가지라 해서 정비구역 안에 건물, 부속 토지 같이 가진다예요. 작년에는 정비구역 외의 지역도 있었는데 그 단어를 빼버렸어요. 이번에 재건축도 무조건 정비구역에서만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됐고, 그다음 9번에 주택공사 등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둘을 줄여서 너무 많이 나와서 밑줄 하나 쳐볼게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둘째 줄에 지방공개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밑줄 지방공사. 둘을 줄여서 이제부터 뭐라고 한대? 주택공사 등. 주택공사 등. 이게 등자 나오잖아 지금. 주택공사 등 그러면 혹시 고상철 등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고상철 등이 무슨 뜻이냐면 고상철하고 기타 여기 장동건하고 원빈 있어요. 줄여가지고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 그래? 고상철 등. 대한민국 3대 얼짱 해가지고 고상철 뭐예요? 기분 나빠? 재수 없어요? 그럼 강의하든가. 고상철 등 그러면 고상철, 장동건, 원빈 줄임말입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등에는 항상 누가 있냐를 찾으셔야 돼. 누구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랑 지상권자인데 재건축은 조심해라.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건물하고 부속 토지 같이 가진 자다. 이렇게 돼 있고 주공 등 그러면 이 등이 누구 있다는 얘기잖아요. 주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얘가 누구예요? 지방공사.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10번 보세요. 정관 등입니다. 라고 했는데 얘도 등 나왔지 등. 그럼 이제 정관하고 2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만드는 거를 규약이라고 합니다. 규약. 우리가 약속하는 거 규약이라고 해요. 규칙과 약속. 그리고 3. 시군구청장이 만드는 거를 주공 등이 만드는 걸 규정 그래요. 그래서 정관하고 규약하고 규정을 줄여서 한꺼번에 정관 등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정관 등이냐? 1, 2, 3 중에서 이 사업은 거의 대부분 누가 하죠? 거의 대부분? 조합이에요. 조합이 작성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정관. 그러니까 조합이 하니까 정관 등이라고 그래야지. 잘 안 하는데 규약 등 이러면 안 되잖아. 고상철 등이 고상철이 주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지. 장동건 등이라고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고상철이 주기 때문에 그래. 정관 등이면 조합이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정관 등이 하는 거예요. 규정 등 이렇게 안 하고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정비사업 체계라고 해서 그림 하나 있던 게 제가 아까 설명했던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왜 바뀌었는지 얘기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바뀐 이후에 추가로 2가지 사업이 늘었었어요. 늘었다가 안 되겠다. 이거 정신없이 사업만 많지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어서 3가지 사업으로 줄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내용 밑에 맨 밑에 보시면 1번에 주거환경 개선하고 관리를 뭐로 바꿨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2번에 주택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을 묶어서 재개발해서 재건축 사업은 그대로 주택 재건축에 주택만 빼고 재건축 사업. 4번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다른 법 아까 빈집 특례법으로 갔댔죠. 그래서 현재 몇 가지 사업으로 통합된 거 이제 3개. 이 말 쓴 거예요. 이게 앞에 거 얘기 안 하고 이거 하잖아요. 아마 머리가 막 빙글빙글 돌 거야. 단어 자체도 처음 듣는데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단어가 안 들어와요. 그럼 뒤로 한 장 넘기시면은
정비구역 지정의 3단계 절차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잠깐만 보세요. 정비구역이 먼저 지정되지 않았고 앞에 뭔가가 있거든요. 여기, 예? 여기 구역 지정이라고 안 써있고 일단 무슨 계획부터 짠다고 되어 있네. 정비기본계획. 거기서 맨 앞에 정비기본계획 하나 써있죠. 파란 색깔 박스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인 거예요. 순서가 기본계획이 해당 시마다 어디서 사업을 할 거다라는 예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 정해놨다가 시기 도래오면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 신청한 다음에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돼요. 지금 여기서 얘 내용이 뭐냐 누가 지정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외우면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건데 개발법은 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개발계획이었잖아. 지정해놓고 계획 짰었죠. 얘는 이미 기본 방향 잡고 난 다음에 이걸 짜와야지만 정비구역 지정해준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비기본계획 짜서 정비계획을 짜면 오른쪽에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돼 있죠. 지정되면 밑에 보시면은 맨 밑에 파란 색깔 동그라미 보이시죠? 맨 밑에 그림으로 그 파란 색깔 그 안은 정비구역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정비사업 할 거면 정비구역 지정했어. 정비구역 지정했어요. 여기 이제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밀어야 되는데 A가 여기다가 땅을 갖고 있었대. 새 건물 지불이면 이거 밀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아깝잖아요. 그럼 이거 새 건물 짓게 해야 됩니까? 뭐 짓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개발구역 지정되면 개발행위 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비구역도 지정되면 뭐 해야지? 금지해야지. 근데 착수를 했네. A가 이미 착수를 한 거야. 이거 아까 무슨 권리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기득권 있으니까 보호해줘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개발구역은 며칠 안에 신고하라고 그랬는데 30일. 현관평 했어 아까 전에. 얘도 며칠 안에요? 30일. 30일 내에 뭐 하시고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착수한 자 30일 내에 신고 계속 가능 써 있죠. 이거 개발법하고 똑같구나 유사하구나. 근데 약간 다른 게 얘는 기본 계획을 작성한 후에 그 안에 포함된 지역별로 정비계획을 짰을 때만 구역을 지정하는구나. 얘는 대규모예요? 여기 동네가 소규모야? 소규모잖아.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이만하면 정비사업은 요만하다고 보시면 돼. 정비사업이 하도 많으니까 기본 방향부터 잡아라 이런 뜻이야.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 짜오면 내가 시에서 지정해주겠다. 하면 시행자 정해줄 테니까 시행자가 이 순서대로 진행하세요를 만들어 놓은 법이 정비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나 보세요. 1번 볼까? 권한자는 지금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관할하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 적합 범위에서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일 때 정비계획을 결정한 후에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는 예외는 있다. 그리고 3. 정비구역에 지정하는 권한자가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 진입로, 도로 연결되는 인접지역도 포함해서 같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이거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정비계획. 정비계획에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치구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정비계획 짜서 특강에게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권한자는 나중에 저랑 정리하면 되니까 결론만 얘기할게요. 개발법하고 약간 다른 거는 해당 도시마다 기본계획을 짜놓고 그 구역,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지정권자가 짜래요. 지정권자. 작년에는 지정권자란 말을 안 썼었어요. 올해 처음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작성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다음부터 개발사업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살붙이면서 저랑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은 안 봤어도 상관없어. 그럼 이제 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실시계획이라고 그랬었죠. 네? 시행자가 짜는 게 실시계획이라고 그랬잖아. 여기는 사업시행계획이라고 그러고 환지계획이라고 했던 걸 여기서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해서 이름만 바꿔요. 아까 환지계획은 땅을 뭐로 바꿔주는 거?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관리처분계획인데 오래된 내 옛날 집을 내놓은 다음에 새 집 받는 거죠. 땅을 땅으로 받으면 환지계획이라고 그러고요. 건물 내놓고 새로 건물 받으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계획 이름만 바뀐 거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03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뭐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표현이 있고 분양 신청 받고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단어가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은 이제 화살표 나오면 싫어하거든요. 화살표 나오는 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지금 현재는 이름이 실시계획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환지 계획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 아까 환지 처분 공고한다고 그랬죠. 환지 소유권 이전 고시 했었잖아요. 여기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고시로 바뀌어 있어요. 맨 끝에 소유권 이전 고시에 무슨 날에 확정돼? 다음 날. 아까 다음 날 소유권 확정된다고 한 게 얘도 똑같이 다음 날 확정된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법이 먼저 돼 있어야 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전체적인 절차 흐름도 하고 누가 사업할 거냐, 시행자가 누굴 거냐, 이제 요거 시행자 찾아내는 것부터 연습하면 그 다음부터는 살붙여 나가는 거예요. 좀 개념은 그거니까. 다음 시간에 요거 203페이지 있죠. 여기 203페이지부터 정비사업 들어갈 테니까 예습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앞에 했던 거 한번 살짝만 보고 오시면 돼요. 아셨죠? 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뒷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